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면서 오는 11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 열린 대선 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각각 승리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기한이 오늘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틀 전 텍사스 에머릴에서 시작된 산불이 서울의 4배 정도 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널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2차례나 기자회견 중 돌연 말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 오는 11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맥코널의 사임으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하주은 기자입니다. 올해 82세로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로 기록된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지난해 2차례나 기자회견 중 돌연 말을 멈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령으로 인한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맥코널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원내대표직을 사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One of life's most underappreciated talents is to know when it's time to move on to life's next chapter. So I stand before you today, Mr. President, and my colleagues, to say this will be my last term as Republican leader of the Senate. 맥코널은 이번이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며 다음 세대 리더십을 맞이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맥코널의 사임 결정으로 공화당에서는 극우파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과 의회 난입 등의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습니다. 때문에 극우 공화당원들의 끊임없는 사퇴 압박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Father Time remains undefeated. I'm no longer the young man sitting in the back, hoping colleagues would remember my name. It's time for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hip. 사임 소식을 전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맥코널 원내대표는 사임 결정이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며 상원 의원 임기는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80을 넘긴 맥코널의 사임 결정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미치 맥코널 공화 원내대표가 사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며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합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 원내대표가 고령으로 사임을 발표하면서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이 고령 논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으로 직무 수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억력이 나쁜 고령자라고 시달려오던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주치의를 통해 건강한 건강 상태를 확인시켜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는 6쪽 분량의 건강검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메모는 모든 건강이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에 적합하고 어떠한 편의 제공 없이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은 활발하고 건강한 80대 남성이라며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상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인 잔치된 정계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나이가 많은 정치인들의 고령 논란 돌파구 찾기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미시간주에서 열린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예비선거에서 예상대로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9시 투표가 종료되자마자 경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은 40% 개표 기준 바이든 대통령의 80.4%의 표를 줬고 다음으로 13.6%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줬습니다. 경쟁자인 메리앤 윌리엄슨 후보와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은 2%대의 득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공화당 유권자들은 50% 개표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의 67.5%의 표를 던져 27.3%를 얻은 니키 헤일리 후보를 쉽게 앞섰습니다. 대규모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다음 달 5일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경선에서도 양 후보가 압승함에 따라 오는 11월 본선 재대결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올해로 12주년이 됐습니다. 한미 FTA 체결 전과 비교해 두 나라 간 교역량은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한미 동맹을 군사,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시키는 바탕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LA 총영사관과 연방관세청 등은 다음 주 한미 FTA 12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미 간 무역 액수는 모두 1,870억 달러. 한미 FTA 체결 이전인 지난 2011년 1,010억 달러에 비해 85%나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과 전 세계 무역 증가폭 18%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도 전 세계 무역 증가폭 38%보다 한국과의 무역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규모 면에서 미국의 7번째 무역 상대국이었던 한국은 영국을 제치고 6번째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무역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직접 투자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사상 최대액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미 동맹이 군사와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한 바탕에 한미 FTA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산항은 미국 동북아시아 무역의 주요 게이트웨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f the political issues come to bear, then the gateway to Asia becomes more important. What we need is to work together to make sure that South Korea is the gateway to Asia. LA 총영사관과 미국 무역대표부 등은 12주년을 맞은 한미 FTA 성과를 점검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떤 그 하이 레벨 프레젠테이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만은 그 정부 기관에서 CBP에서도 오고 폴 오브 LA, 폴 오브 롱비치 등등에서 오는데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12주년 기념 컨퍼런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서포트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개발청이 내놓은 새로운 주택 대출 프로그램 HOP 120이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간소득의 120%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대상이며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2차 모기지 대출을 의미하는 HOP 120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85,000나 주택 구매 가격의 20% 가운데 적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약금이나 마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홈, 콘도 등으로 최대 구매 가격은 $85만. 대출은 무이자 후불 대출이어서 주택 구입자에게 매우 유리한데 다만 주택이 팔리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lacda.org를 방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총선 공천 소식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구에서 공천에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공천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선거운동도 재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하루 만에 기자회견을 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통합의 마지막 다리를 외면한 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거치는 지도부 답을 들은 뒤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자 정치는 생물이라고 답한 임 전 실장은 왕십리역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침묵하던 이재명 대표는 당내 공천 갈등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화인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 같은 거라며 공천 반발에 정면 대응했습니다. 공천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후보가 있었느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왜 안 되냐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시대정신이고 상징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고 공천이 마무리되면 국민이 후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게 될 거라 낙관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에 타협 대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홍영표 의원은 경선에 오르지 못하고 공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공천 소식을 원종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성북을 기동민, 인천 부평을 홍영표, 경기 오산 안민석, 충북 청주청원 변재일 의원 지역구 등 6곳을 전략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중 친명계 중진 안민석, 변재일, 비명계 기동민 의원은 컷오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기 의원은 표결까지 거쳐 전략공관위 이관을 결정했는데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준 것과는 비교됩니다.
전략지역 선정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평가 하위 10%에 든 설훈 의원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가 결정된 울산 북구 이상헌 의원이 탈당하면서 공천 갈등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3차 경선 결과 발표에선 서울 관악갑 유기홍, 광주 동남을 이병훈, 경기 안성에 도전한 비례 최혜영 등 현역 3명이 탈락 고배를 마셨습니다. 반면 서울 양천을 이용선, 광주 광산을 민형배, 경기 김포갑 김주영, 경기 광주갑 소병훈, 충남 천안병 이정문 의원 등 현역 5명은 생환했습니다. 서울 종로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공천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개혁신당 금태섭 최고위원과 함께 경쟁하게 됐습니다. 친명 박성준 의원은 정호준 전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이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이 붙은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김기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 출마를 고수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울산 남구을 경선에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5선 도전을 확정했습니다. 대구 수성갑 경선에선 주호영 후보가 승리해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경기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꺾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의 거대 양당 대진을 확정했습니다. 무난히 공천장을 받은 중진들과 달리 현역 초선 4명은 탈락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의원을, 부산 연제에선 김희정 전 의원이 이주환 의원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부산 수영에선 30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전복민 의원을, 서울 양천갑에선 40대 구자룡 비대위원이 비례 조수진 의원을 꺾고 공천받았습니다. 저에게 본선까지의 길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파병에선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리턴 매치가 확정됐습니다. 경북에선 김천 송원석, 경주 김석기, 상주 문경 이미자, 포항북 김정재, 구미갑 구자근 등 현역 의원 5명이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 포항 남구 울릉군만 김병욱, 이상휘 후보가 결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선거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과 김성용 전 행정관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호황을 맞으면서 401k나 IRA 같은 은퇴연금 어카운트가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00만 이상을 보유한 연금 계좌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서 12월까지 401k 어카운트에 $100만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년 새 20%나 치솟았습니다. 401k 100만 장자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피델리티 투자의 경우 2022년 29만 9천 명에서 지난해 9월에는 34만 9천 명으로 12월에는 42만 2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IRA도 2022년 12월 28만여 명이었던 $100만 이상 가입자가 지난해 말 3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한인 은퇴연금 디렉터는 연금 100만 장자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며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고 연금을 불입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료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통보한 기한이 한국 시간 29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늘 오후 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소환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일부 전공의들을 찾아가 직접 업무 개시 명령 문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나 문자로만 전달하면 명령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수련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들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료 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달 공보의 150명, 군의관 20명을 투입하기로 했고 대형 병원이 의료 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보건복지부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 박민수 2차관을 직접 만나 대화하라고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 장소를 정해 알린다면서 오늘 오후 4시에 여의도에서 만나자고 통보한 겁니다. 전공의 대표는 물론 일반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데 전공의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며칠째 침묵했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저녁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근무 현황을 전해왔습니다. 어제 17시 기준으로 108개 병원 전공의의 92.6%에 해당하는 1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8.1%인 891명만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귀 시한을 앞두고 다른 전공의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SBS 소환욱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이 지나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최소 3개월 동안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전체주의 국가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부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승현 기자입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처벌을 본격화하면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도 볼 수 없을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협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정부 지적엔 14만 의사가 모두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라며 받아쳤습니다.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지금으로선 의대생 보호가 최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의사와 정부 사이를 중재하긴 어렵다면서도 단체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학별 의대 정원 수요를 놓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에 갈등을 빚는 곳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원이 중심인 의사협회와 의대 학장은 물론 대학 교수들마저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작 병원을 이탈한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7개 요구를 내놓은 이후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200여 명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지만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는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숫자는 전날보다 늘었습니다. 정부의 복귀 최후 통첩에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복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자는 등의 개별 의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층층마다 그래피티 낙서로 뒤덮인 LA 다운타운 오션와이드 플라자 건물에 지난 밤 사이 무단 침입자들이 대거 몰려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45분쯤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후에 또 다른 그룹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있는데도 이를 지나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건데 결국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백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경찰차 12대가 출동했고 경찰관 20명 정도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밤새 나오지 않았던 침입자 가운데 한 명은 오늘 아침 8시쯤 나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침입자들은 미성년자들이나 SNS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는 남성 등이었는데 건물에 무단 침입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패러글라이딩한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침입자들은 아직 펜스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펜스가 낮은 곳을 이용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 텍사스에서 시작된 산불이 서울의 4배 정도 되는 면적을 태우고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도로 바로 옆으로 먹구름처럼 연기가 벽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월요일 오후 시작된 텍사스 북부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길과 연기에 솥대도 놀라서 전속력으로 도망을 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땅 곳곳도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뻘겋게 물들었습니다. 채 이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면적의 4배와 맞먹는 2,400제곱킬로미터 들과 산이 불탔습니다. 텍사스에서 난 산불로는 36년 만에 최악입니다. 풀은 바짝 말랐고 온도도 예년보다 높은 데다가 최대 시속 100km까지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대서 온 들판이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Starting out the day, the wind was blowing out of the southwest, and then probably about 4 o'clock it switched to the north, and that sent the fire in another direction. 불이 번진 지역은 순식간에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아서 소방대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화율은 0%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주지사는 텍사스 북부 지역에 비상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현지 시간 내일 목요일 아침부터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내려져서 그 전까지는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리의 장례식이 내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됩니다. 유럽의회를 찾아 연설에 나선 나발리의 부인인 푸틴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을 러시아 경찰이 체포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지난 16일 숨진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나발라야가 유럽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 괴물로 지칭하며 서방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You cannot defeat him by thinking he is a man of principle. You are not dealing with a politician, but with a bloody monster. 나발라야는 기존과 같은 규탄 성명이나 제재로는 타격을 입힐 수 없다며 서방에서 푸틴과 그 측근들이 자금을 숨기도록 돕고 있는 변호사와 금융가들을 찾아내 돈줄을 옥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지 시간 내일 모스크바에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나발리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지 2주 만입니다. 나발라야는 남편의 시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장례식이 평화롭게 치러질지 아니면 경찰이 추모객들을 체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발리의 대변인은 장례식이 모스크바의 한 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장지는 인근 묘지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나발리의 시신은 사망 사실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더 지난 24일에야 고인의 모친에게 인계됐고 이후에도 러시아 당국의 방해 속에 유족 측은 장례 장소 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드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의 범죄율이 치솟자 특단의 조치에 나서는 건데 반발도 거셉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드론 한 대가 파란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So that drone's passing directly overhead here and going across the parking lot.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용 감시 드론입니다. 초정밀 카메라와 센서를 탑재해 도시 전역의 상황을 통제센터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 추적은 물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 인력 투입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They're exploiting the legitimate fears that the community has about public safety issues, and they're using it to grab power and hand more unilateral authority to the police department. 시 측은 구시대적인 기우라고 반박합니다. So it's coming whether we wanted to or not, and everyone is walking around with AI in their hands, with their phones, recording, videotaping, and doing that's all happening around us. 샌프란시스코시는 다음 달 초 주민 투표로 감시용 드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1%가 찬성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IT 혁신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경제가 침체되고 노숙자와 범죄가 증가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엔 공공장소 감시 카메라 증설안과 안면인식 AI 감시 카메라 도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최첨단 기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최첨단 감시 도시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시에 3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2월 청소년 데이트 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한인가정상담소가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한인사회에서 데이트 폭력에 침묵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렌지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시에 3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3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확보했으며 이 중 6천만 달러는 코로나19 비용에, 나머지는 노숙자와 폭풍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등 이민 신청자들이 빠르면 6개월 만에 시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시민권 신청 평균 처리 시간이 10개월에서 팬데믹 이후 6개월로 줄어들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대 한인 신학생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클린턴에 있는 프레즈비테리안 칼리지에 재학 중인 유모 씨가 지난 24일 학교 캠퍼스 레지던스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학생인 유 씨는 납치와 성적 구타로 3급 기소됐습니다. 샌디에고 통합교육부가 막대한 예산 부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디에고 교육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예산 부족분이 9,370만 달러며 팬데믹 기금이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인원의 10%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중산층을 위한 첫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 8만 5천 달러나 주택 구매 가격의 2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